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이미 사파리나 프레필 같은 저렴한 만년필은 이미 써봤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나만의 펜을 찾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직 내가 만년필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첫 펜부터 한 방에 좋은 펜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만년필로 파이로트 카코노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펜인데요. 보시면 상태가 진짜 심각하죠. 보면 이렇게 다 갈라졌는데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펜들도 많아서 이 펜은 이제 쓰지는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첫 펜이다 보니까 정도 많이 줬고, 뭐 대학생 시절에 이거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억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첫 만년필이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실 텐데요. 내가 애정을 듬뿍 쏟을 수 있는, 나한테 잘 맞는 만년필, 뭘 선택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나오는 만년필은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거라고 해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만년필이 있지만 여전히 3,000원짜리 프레필을 잘 쓰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 펜만 있으면 뭔가 잘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좀 만족감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약간 싸구려 느낌이 나긴 나죠. 나도 뭔가 멋들어진 고급스러운 펜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만년필이라는 취미가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취향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 취향을 반영한 아주 멋들어진 제대로 된 첫 만년필 찾는 여정을 한번 떠나볼게요. 만년필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철저히 취미고 내 선호기 때문에 비싸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펜샵에서 베스트 제품이라고 붙어 있어도 나한텐 좀 별로인 펜도 많은데요. 내 취향, 필기 습관, 용도, 예산,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쪼개볼게요. 일단 펜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좀 정해서 선택의 폭을 좀 줄여볼게요.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입문용 만년필이 아마 라미 사파리 요거인데, 요게 한 4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좀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우니까 한 100,000원에서 200,000원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정하는 순간 브랜드별로 펜은 이제 대충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가격대에 제일 유명한 펜이 라미 2000이죠. 라미 2000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펠리칸 M200. M200은 종류가 많죠. 저는 골든베릴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트 742. 플래티넘 센츄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러 프로기어 슬림. 이렇게까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펜들 보면 가격은 비슷해도 브랜드별로 제품별로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물론이고 필감, 재질 뭐 여러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이 펜 쪽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선호도로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만년필의 본질이죠. 필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닙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펜 쪽 사이즈는 브랜드별로 은근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EF, FM 요 순서로 굵어지고요. EF의 더 얇은 버전인 UEF나 PO 촉이 있는 경우가 있고, F와 M 사이즈의 중간 FM 촉, 그리고 부드러운 SF 촉, M보다 더 두꺼운 B 촉, B보다 더 두꺼운 C 촉, 그 외에도 캘리그라피용 닙과 같은 특수 닙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펜 쪽이 유럽은 좀 두꺼운 편이고 일본은 좀 얇은 편이에요. 유럽에서는 이제 알파벳을 주로 쓰니까 이 알파벳은 획수가 좀 적어서 어느 정도 굵기가 있어야 가독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닙이 좀 두꺼운 편이고, 그와 반면에 일본은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 한자는 획수가 많고 좀 복잡해서 얇은 촉을 써야 글자가 뭉개지지 않아서 일본 브랜드들은 세필, 그러니까 얇은 두께의 만년필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펜쪽 사이즈여도 브랜드별로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만년필의 EF닙이 일본의 F닙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EF닙이 F닙인 거니까 한 단계 정도 더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라미 2000 EF닙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센츄리 SF닙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요게 이제 일본인 거고 요게 라미 독일 제품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립이 EF에서 SF는 아까 소프트 파인 그러니까 부드러운 F촉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시면 한 단계 플러스 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EF촉 위에 라미 EF촉이 조금 더 두꺼워 보입니다. 고수는 테필이다. 그러니까 테필 굵은 촉이죠. 그리고 초보자는 얇은 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년필을 쓰기 전에는 이제 볼펜을 쓰다 보니까 얇은 선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년필을 처음 쓰는 초보자들이 보통 얇은 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보자는 새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태필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고수라서 쓰는 거라기보다도 단순히 필기하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만년필 좋아하다 보니까 잉크도 좋아지고 잉크가 좀 펑펑 나오는 거 보려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펜을 사용하셨더라도 굵은 촉은 아예 전혀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립 사이즈는 그냥 개인의 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꺼운 립은 보통 필기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립이 굵으면 잉크가 콸콸 나오면서 종이랑 펜의 저항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좀 이 쓴 느낌이 부드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버터 같은 필감의 대표 주자가 이 라미 2000 그리고 펠리칸 M200인데요. 둘 다 유럽산 제품이고요. 이 두 브랜드는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펠리칸 M200은 이제 고시생펜으로 많이 불리죠. 이게 고시생펜으로 유명할 만큼 보통 필기량 많으신 분들이 손이 아프니까 쓰다 보면은 그래서 좀 손의 부하를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필기량 많으신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처럼 이 두 모델을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요. 소문대로 필감 자체는 진짜 부드럽긴 해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왜 다들 버터 필감이라고 극찬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필감은 좋은데 기존에 제가 즐겨 쓰던 게 파이로트사 카쿠노, 플래티넘사 프레피 이런 것들인데 요거랑 비교하면 너무 두꺼워서 필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만년필을 이렇게 영어 공부하거나 플래너 쓸 때 아니면 그냥 회사 일하면서 업무용으로 정리할 때 좀 쓰는데요. 이런 공부용 노트도 그렇고 플래너도 그렇고 이런 줄 노트에 펜을 쓰게 되는데 이 줄 간격을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저는 글씨가 좀 작은 편이어서 저로서는 펜이 두꺼우면 글씨가 좀 뭉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촉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냥 무지 노트에 쓰더라도 원래 글자체로 글씨를 쓰려면은 아무래도 좀 의도적으로 더 크게 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감은 좋더라도 이게 오히려 손목이 더 아프더라고요. 글씨가 커지면 그 줄 사이 간격이 좀 더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필기가 좀 안 예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지만 제가 주로 한글을 쓰는 저의 습성상 이 복잡한 글씨에 특화된 새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나머지 제품들 이렇게 세 가지 일본 펜에 관심이 좀 더 가더라고요. 일본 제품은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유럽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잉크 흐름이 좀 덜하고 필기감이 좀 부드럽기보다는 사각사각한 편이에요.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부들부들보다는 사각사각한 게 좀 더 만년필 쓰는 맛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특유의 만년필 쓰는 소리가 있어야지 만년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제품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세 가지 브랜드로 이렇게 파일로트, 세일러, 플래티넘 요게 세 개가 거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타겟으로 잡았던 10에서 20만 원대 만년필은 파이로트 742, 세일러 프로기어, 플래티넘 센츄리 15,000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새 필로 가기로 했다 하면 이 만년필은 다 모두 새 필로 유명한 만년필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들 중에 뭐가 더 새 필이냐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만 만년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멋스러움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년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쓸 때 만족감도 있지만 어딘가 꺼냈을 때 분위기도 좀 확 달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만년필은 요거 중에서 요거 플래티넘 센츄리 15,000입니다. 이렇게 유럽 제품 디자인이랑 일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일본의 제품 세 가지는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센츄리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거대한 립이죠. 센츄리는.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의 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미 립이고요. 그 다음에 펠리칸, 그리고 요거 파이로트 742죠. 그리고 이게 플래티넘 센츄리, 그리고 여기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네 번째 게 센츄리인데 고가의 만년필일수록 립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센츄리는 가격이 10만원대 중반인데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 가장 큰 립을 보유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742도 크긴 한데 요건 20만원대고 아무래도 한 단계 아래인 10만원대의 74는 좀 더 립이 작아져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도 좀 센츄리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요. 딱 하나 사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비싸 보이는 티가 좀 제대로 나는 큰 립이 좀 맞지 않을까, 비슷하다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따로 누구한테 안 보여줘도 혼자 다이어리를 쓴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볼 때마다 좀 만족감이 컸고요. 쓰면 쓸수록 또 꺼내보고 싶은 그런 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 자체는 크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쓰면서도 좀 경쾌한 느낌이 나요. 새필답게 이렇게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도 잘 나고요. 사이즈 선택하는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립은 F닙이에요. 이게 센츄리가 새필로 유명하다 보니까 가장 얇은 립인 UEF 닙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상 센츄리 F닙이면 유럽 만년필로 치면 EF보다 좀 더 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시면 뭐 UEF나 EF 뭐 선택하셔도 되긴 되지만 펜촉이 너무 얇아지면 아무래도 필감이 좀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얇아서 종이를 긁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필기하는 느낌이 적당히 좋으면서도 얇은 펜을 즐겨볼 수 있는 F닙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첫 만년필로 제대로 된 거 하나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우선 예산을 10에서 20만원으로 정해서 선택의 폭을 좁히고 내가 어떤 용도로 잘 쓰는지, 뭐 영어를 쓰는지 한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어떤 필감을 좋아하는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립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나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을 골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의미 있고 소중한 제대로 된 첫 만년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린 센츄리 만년필에 관심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펜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